그랬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럼 왜 하필이면 베트남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해외로 불러들일 때에는 김정은의 안전, 그 다음 상징적 의미, 메시지 등등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허구 많은 장소 중에 이번에 베트남을 고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이냐? 지금 제 유튜브 계정이 다 폭파됐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올려놨던 모든 영상을 다 싹 지워서 지금은 볼 수 없는데 제가 나중에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15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인가 뭐 해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때문에 우파 사람들이랑 악플 전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김 박사 이 새끼 이상한 얘기한다. 뭐였느냐? 미국이 북한이랑 손을 잡는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해고 내가 그때 했어요. 아저씨 국제하게 모르시면 함부로 댓글 달지 마세요. 내가 하고 막 싸운 게 있거든요. 막 댓글 막 100개씩 달고 막 새벽까지 제가 싸웠던 적이 있어요. 빨갱이랑 싸운 게 아니라 우파 사람들이랑. 그랬는데 그게 뭐냐? 미국이 한국이 병신 같은 짓을 하게 되면은 플랜 B가 들어간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 버리고 북한과 손잡는다. 플랜 B. 이거 우습게 보지 말라예요.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매우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높아지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높아지고 있는데, 자, 뭐냐? 베트남은요, 호치민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호치민은요, 미국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네. 호치민은 미국과 전쟁을 했지만, 이거는 전쟁이기 때문에 싸웠던 것이지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증오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게 잘 봐야 돼요. 약간 중국에 비교한다면 등소평 같은 인물이라 보면 돼요. 등소평이 프랑스 유학파입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했지만은 공산주의 혁명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럽 서구지향적이었어요. 그래서 모태통이가 등소평을 매우 싫어했고 죽이려고 아주 안달복달을 했었죠. 두 번의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호치민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호치민이가 미군을 쫓아내고서 베트남을 재건할 때 삼고자 했던 롤 모델은 미국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호치민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군 포로들을 석방시키고 유골 찾아주고 하는데 적극적 협조를 해줘요. 왜? 미국과 손을 잡고 베트남 경제를 재건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소련을 통해서 할 수 없고 중국을 통해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단 전쟁을 하는 관계였어요. 왜? 냉전이니까.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싸움이니까. 근데 호치민은 공교롭게도 공산진영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국을 좋아한다 싫은다 상관없이 싸워야 될 적이었던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과의 모든 관계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처리합니다. 우호적으로 처리해요. 자, 그랬는데 미국 입장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개입한 것은 왜 그랬느냐? 지금의 시진핑과 모태통이 매우 닮아 있는데 모태통은 공산주의자지만 중화 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모태통은 중국의 공산주의를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플러스 무엇이 있었느냐? 위대한 중국의 재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마치 후진타오와 시진핑이처럼. 그래서 영토 확장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태통이가 존경했던 롤모델은 진시황이었어요. 우리 김해김 씨인데. 어쨌든 간에 진시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식 천하통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택통일은 장개석과 다르게 만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티벳을 점령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를 점령하고 외몽골을 점령합니다. 같은 공산 국가권을 점령해버리는 사태를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몽골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왜 몽골을 점령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내줘, 몽골한테. 같은 공산주의 혁명 국가인데도. 중국 땅화 시켜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몽골에서 중국으로 군대를 보내서 공격하려고 했었어요. 그걸 스탈린이 막았습니다. 왜? 괜히 내전 일으키면은 우리 공산진영 전체가 무너진다고 해서 몽골 보고 참으라 그랬다고. 그래서 왜 몽골이 지금의 중국 땅이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그 중국의 모택통일 팽창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모택통이가
지금의 중국 땅의 영토를 완성한 다음에 눈독을 들인 지역이 바로 인도 차이나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그래서 군대가 슬금슬금 이동해와요. 장개석이가 대만으로 완전히 찢어지고 6.25 전쟁 완전히 끝나고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나자 슬금슬금 옵니다. 명분은 뭐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 인민해방을 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인도 차이나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월남을 지원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월남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월남의 정권이 워낙 부패이다 보니까 월남 국민들로부터 민심이 떠났어요. 친미인데 월남 정권이 월남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부패한 정권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미국은 같은 자유진영이니까 도와줘서 월맹을 공격하고 베트콩이랑 싸우면서 계속 장기전으로 긴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공군은 점점 다가와. 자, 이게 이제 미국의 딜레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플랜 A는 뭡니까? 플랜 A는 미국과 월남의 자유진영이 북쪽의 월맹을 밀어내고 베트남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딱 만들므로써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을 딱 긋는 게 플랜 A,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 플랜 B는 무엇이냐예요. 최소한 중국의 팽창은 막아야 된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치민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죠.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 미국은 공산주의자와 손을 잡지 않을 것이다. 웃기고 있네. 천만에 만만해. 잡을 수 있습니다. 왜? 국제관계는 정오를 하는 게 아니라 국익을 기반으로 합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면은 저가의 동침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무슨 내부에 글로벌 리스트가 있다. 이런 개소리랑 상관이 없고 국익을 위해서는 저가의 동침은 기본이에요.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은 머릿속에 대미관, 대북관 이렇게 아예 그냥 획일화되어 있다고. 그렇지 않다니까.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얘기하느냐. 그 사례를 제가 하나를 더 들어볼게요. 국공내전이 벌어졌는데 원래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랑 싸울 때 독일이 패망하고 일본 제국이랑 싸우면서 일본이 점점 밀려가던 시점에 국공내전, 제2차 국공내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2차 국공내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모택통의 힘은 매우 미약했어요. 상대가 안 됐습니다. 미국이 당연히 자유진영을 위해서 싸우는 건 맞지만 미국도 자유진영을 지키는 수호자이면서 패권 국가예요. 야누스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질서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보여요. 세계 질서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미국의 역할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미국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야. 근데 미국이 일본 제국을 밀어내면서 장개석 군대와 힘을 합쳐서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 제국이 무너지고 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는 그 전후 사태 처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장개석과 일본 제국이 전쟁함으로써 미국은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패권 국가로 성장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어요. 유럽의 전형적인 강대국이던 대영 제국 박살났죠. 프랑스 박살났죠. 독일 박살나고 소련도 독일이랑 싸우면서 피폐해졌어요. 미국만 유일하게 침략당하지 않은 국가로 남아있으면서 많은 군수물자를 팔아서 강대국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완벽한 이제 슈퍼파워가 되겠는데 아직 미국은 슈퍼파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미국이 유일의 슈퍼파워 국가로가 되는 거를 원하지 않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강 국가 되는 걸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원하지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잖아요. 할 수 있다면 하겠죠. 그 기회가 온다면. 미국은 그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시아 지역에 장개석의 자유중국이 있는 게 좋습니까? 모택통의 공산주의 국가가 있는 게 좋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댓글 한번 달아보십시오.
어떤 게 더 좋습니까? 한 번 더 투네이션 읽으시죠. 투네이션 읽을 동안에 댓글 좀 올려주세요. 답을. 네. 네, 바다거리님, 반죽찜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가드너님, 김정민 박사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과 안 대표님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중국만 까발리면 계정 폭파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감사합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님, 대학생이라 적은 금액 양해 바랍니다. 박사님 강의 중에 바이킹이 섬기는 신이 북방 기만민족 어쩌저쩌고.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민서님,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제이크 기트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양님, 감사합니다. 김윤호님, 네, 감사합니다. 기용님, 감사합니다. 김진구님, 네, 고맙습니다. 멸공소망님, 고맙습니다. 박사님 늘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 눈이 삐꾸가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박인재님, 김정민 박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다물님, 박사님 화이팅입니다. 네. 끝났어요? 자, 보죠. 뭐 장개석도 있고 자유중국도 있고 한데 왜 장개석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러니 대한민국이 PC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국제관계를 도덕으로 해요? 도덕이 반맥이죠? 저는 미국을 좋아한다니까요. 저는 미국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외교는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조건과 상황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외교정책입니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 스타일이 딱 트럼프 스타일이야. 왜? 외교정책을 만드는데 감정 개입 안 시킵니다. 감정 이입 없어요. 건조하게 봐요. 건조하게.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보세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전쟁하느라 개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고 1960년대 초반서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그 공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자본주의는 높은 생산력과 넓은 소비 시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6, 7, 80년대에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했죠. 그런데 그 기회를 13억의 인구를 가진 자유중국이 가져가면 어떡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건 제가 예를 들어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야 그 당시에는 아니 루즈벨트가 아니라 케네디 아니야 닉슨 대통령 때겠구나 라는 입장에서 제가 보자예요. 감정 싹 배제하고 미국이라는 국익의 관점에서 내가 바라봤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닉슨이 아니구나 트루먼인가 보구나.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이 시기에 미국이 어떻게 외교 정책을 해야 미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되는 걸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냐? 중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무기 팔아먹으면 돈 벌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사 있어요? 그 유튜브에 가서 모택통이라고 치면은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만든 그 흑백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 제국하고 미국이 전쟁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OSS 미 해군 정보기관이 OSS입니다. OSS는 장개석에게 자금, 무기를 지원하면서 일본 제국과 싸우는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쯤 됐을 때 미국의 CIA가 모택통을 지원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은 아시아에는 중국에는 거대한 강력한 국가가 형성됩니다. 이거 원치 않지. 반토막 냈죠. 장개석과 모택통으로. 그런데 모택통의 힘은 요만하고 장개석이 이만해. 이래가지고는 경쟁 자체가 안 돼. 모택통이 키워집니다. 일본 제국 패망하기 전부터 키워져요. 그러면서 세력을 맞춰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천하 3분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본 제국, 모택동, 장개석이로. 처음엔 양대 세력이었다. 장개석과 일본 제국이었다. 3대 세력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일본 제국이 서서히 스며들면서 중국 땅에는 장개석의 자유중국과 모택동의 공산당 중국으로 양분이 됩니다.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세상살이가 뭐 미국이 무슨 신의 나라도 아니고 안 되죠.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 힘의 균형이 플랜 A는 뭐예요? 그 상태의 유지. 안 될 경우는 플랜 B 뭐냐예요. 어느 특정 세력이 중원을 통일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면 좋겠냐는 거예요. 누구? 그게 누구면 좋겠냐는 거예요. 여기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구나. 자, 바로 공산당 중국이 생기는 게 더 좋은 거죠. 왜냐? 병신이니까. 공산당 중국은 병신이 될 테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공산주의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미국을 제외한 미국의 영토에 버금가는 소련과 중국이 알아서 공산주의 국가 되면 땡큐 아니에요?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왜 말려줘? 응?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베트남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는 공산주의자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하려고 긴 서두에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공산주의와 손 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패권과 전략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필요하면 잡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중동에서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슬람 세력하고 손 안 잡는다고? 천만에 만만해.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 그죠? 나는 반공산주의, 반이슬람, 순수 우파입니다. 웃기고 있네. 미국의 우파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지. 국익이 기본이죠. 국익. 국익의 관점에서는 뭐든지 가능하다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 그럼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중국이 인도 차이나 반도로 접근하고 있고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막기 위해서 잡았던 이 월남이란 병시 같은 정권은 전혀 힘을 발휘를 못해요. 중공군은 점점 다가오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뭐 할 것 같습니까? 플랜 A가 실패하면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플랜 B죠. 플랜 B는 뭐예요?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중국의 팽창은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은 호치민과 손 잡을 수 있죠. 안 돼요? 그게 안 될 거라 생각해요? 네? 여러분 너무 낙천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자, 근데 그거 아시죠? 미국이 그 당시에 월남 패망하지 말라고 미군이 갖고 있던 장비를 그대로 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월남이 세계 군사 4위였어요. 미국, 소련, 중국 다음으로 가장 무장이 잘 돼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정보기관이 월남의 간첩들, 빨갱이들이죠. 월남에 있는 빨갱이들이 월맹과 결탁하고 미군 무기 팔아먹고 이런 짓 했다는 거 다 알았거든요. 마치 장개석 군대가 그랬듯이. 근데 왜 무기 놓고 갔을까요? 응? 왜 무기 놓고 갔을까요? 왜? 어디 댓글 좀 봐야지. 댓글이 안 오네. 왜 미군이 무기를 놓고 갔을까요? 월남군에게 왜 무기를 주고 갔을까요? 댓글이 안 올라오네. 5분 정도 지나야 돼? 10초? 일부러 중국 됐지, 중국 막으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간이 돼가기 시작하시네. 그래. 이게 정답인 거예요. 중국 막으라고. 어차피 월남은 넘어갑니다. 어차피 월남은 패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정신 나간 자생적 빨갱이들은 월맹이의 무기를 팔아먹을 거예요. 안 팔아먹어도 물론 점령당하니까 뺏길 겁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모택도 군대랑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 말 틀렸어요? 응?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는 공식의 역사, 음모론 말고 미국은 호치민에게 많은 공중 정보, 그러니까 항공사진이나 이런 걸 제공해 줍니다.
중국군이 어느 루트로 월남을 쳐들어오고 있는지를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호치민이가 미국 무기를 가지고 아주 잘 갖고 있는 무기죠. 중국군들이 어디 루트로 온다는 걸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잘 매복을 해갖고 개박살 내버립니다. 심지어 캄보디아에 가서 킬링핀드로 유명한 개 있죠, 지도자. 개까지 잡아 족치는 등. 중국은 캄보디아에 마오이스트 했던 이름 까먹었어요. 하여튼 개랑 모틱통이가 남북으로 짬뽕으로 쳐들어와서 호치민을 개박살내고 월남을 중국 땅으로 만들려 했다고요. 그게 호치민의 전략에서 캄보디아 박살내고 중국도 박살내는 쾌거리 이룬 거예요. 어떻게? 미국의 지원으로. 폴포트.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갑니다. 김정은을 왜 베트남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트럼프가.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제? 왜 김정은을 베트남에서 트럼프가 만나자고 하는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응? 예? 김정은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모르겠어요. 한 500년, 600년이 흐르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김정은은 그 한민족의 영웅으로 역사책에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나 빨갱이 되는 건가? 잘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이제 아주 냉정해져야 됩니다. 얘기했죠. 국제관계는 감정 배제하고 보라고 했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전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자, 베트남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냐? 미국이 원하는 제1 정책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 진영이 남북을 통일시키고 중국과 대처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만약에 남한에서 자유진영 세력이 스스로 좌파 정권을 뒤엎지 못하고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소수 세력으로 전략하게 된다면 우파를 자꾸 가겠냐냐 하는 거예요. 갈까요? 안 갈 텐데. 플랜 A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플랜 B입니다. 플랜 B는 뭐예요?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는 상황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김정은이 정확하게 반중만 해준다면은 뭐 어때? 대한민국이 미국 땅이야?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응?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즘 우리나라 우파, 인터넷 우파 이제 매체 논평을 보니까 미국을 압박하자는데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나 진짜 이런 뉴스를 논평을 볼 때마다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는 외교를 모르나?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교를, 그리고 이 우파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고, 개념도 없고, 생각이 없어요. 역사적 사례, 과거에 어떠한 사례가 있었나에 대한 분석도 없이 그냥 나불나불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위험한 말 하네. 좌파들이 반미인데 우파도 반미를 하겠다고? 대한민국의 좌파 우파가 다 반미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 선택하는 플랜 B의 확률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네? 미국을 압박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뒤집니다. 그랬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는 미국이 압박을 당할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난 진짜 이거에 웃음이 나오는 거야. 야, 얘네들 진짜 뭐냐? 이게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논평을 할 수,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이 언론의 주류를 이루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개돼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압박을 해? 누구 마음대로. 미쳐버리는 거 아니냐, 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럴수록 더욱더 가열차게 반중 친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정권 획득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반미를 하자고? 미국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개념 좀 잡으세요. 개념 좀 잡어. 베트남에 김정은을 데려가서 트럼프가,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김정은하고 1대1로 만나서 너 제2의 호치민 될 생각 있어? 있으면 내가 해줄게. 도와줄게. 안 할 것 같아요? 할 텐데.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 잘 생각하는 거예요. 전 지금 농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판단 잘못해서 입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